안녕하세요. 일반여자대학교 인문지리 석사 이지선입니다. 저는 혼자 사는 청년들의 집 만들기 전략과 집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석사 논문을 썼는데 15분 만에 발표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조금 슬라이드를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4인 가구가 전형적인 가구 유형이 아닌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가 4인 가구를 뛰어넘은 상황에서 그 중에서도 1인 가구 중에서도 청년 세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이들의 불안정성의 양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를 발견하게 되어서 본 연구에서는 집이 관계적 장소라는 것과 그리고 청년 1인 가구가 그저 장소에 정박되고 고정된 수동적인 주체가 아닌 능동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던졌습니다. 청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1인 가구로 편입을 하게 되었고 또 그 과정에서 일상의 실천은 어떤 실천들을 행하고 있으며 그런 실천은 어떤 물질과의 관계를 통해서 집이라는 장소를 생성하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청년들이 거주지를 선택하고 정착하며 또 다시 이동을 하는 일련의 이주 과정에서 관계 맺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흡입하고 수반되는 갈등과 협상을 알아보고자 했고요. 두 번째로 이를 통해서 청년들의 집에 관한 이상과 현실을 드러내고 끊임없이 생성되는 집의 의미를 포착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는 1인 가구가 내포하는 물리적, 정서적 제약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 다양한 전략과 그 전략의 실천 과정에서 어떤 감정과 의미를 만들어가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저는 연구 방법으로 심층 인터뷰를 사용했고요. 이번 도시지리 학회에서 많은 분들이 다루는 아상블라주 관점을 적용하여서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관계 맺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3장 청년 1인 가구의 탄생과 경계에 위해 집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이 됩니다. 발표 시간이 적다 보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 1인 가구는 자발적으로 혹은 비자발적으로 굉장히 거주지 이동을 많이 하고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불안정한 경제적 위치 때문에 경제적 위치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집단이었는데요. 사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이 30% 이상이 되면 이들은 정책 대상으로 다루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근로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책에서는 제외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독립에 대한 욕구와 혹은 집에 대한 인식이 청년 가구와 기성세대는 많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독립을 위해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은 타협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 결과 불안정한 거주지로 내몰리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독립을 원하는 청년들이 자립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모와 갈등이 있을 때 독립의 타협점으로 선택되는 것이 공동 주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주거지는 예를 들어 하숙이라든지 기숙사는 관리자가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보니까 타협점으로 선택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1인 청년 가구들은 독립의 타협점으로 이런 공동 주거지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혹은 금전적인 우위라는 그런 점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런 공동 주거지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동 주거지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용 시설에 대한 불만과 낙후 시설에 대한 불편함 혹은 인간관계 갈등으로 인해서 점차 이제 혼자만의 개인 공간에 대한 욕구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리고 기존에는 괜찮았지만 갈등이 있었을 때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청년들은 이제 혼자만의 공간으로 주거지 이동을 희망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전히 경제적으로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는 위치이다 보니까 부모의 허락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모의 허락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떨어져 산 경험이 축적이 되거나 혹은 청년들이 해외 경험을 한 이후에 부모님 허락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특별한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제 부모님이 허락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밌었던 거를 하나를 말씀드려보면 저희 학교예요. 저희 학교 기숙사가 다 완공이 되기도 전에 학생들을 받아서 이제 공사판에서 학생들이 거주를 하게 된 경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가 없던 친구가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대전에 살던 이 참여자는 기숙사에서 살 수가 없어서 KTX로 대전 왕복하면서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험한 이후에 이제 공동 주거지가 아닌 원룸으로 혹은 자취를 허락을 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주거지를 떠나도 좋다 이런 부모의 허락이 떨어진 이후에 청년들은 바로 원룸으로 가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없고, 그리고 불안정한 위치이기 때문에 단기 계약이 가능한 고시원이나 고시텔 이러한 주택 이외의 거처를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고시원이나 고시텔 역시 공동주거지처럼 개인 공간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거 형태였기 때문에 결국에 청년들의 종착지는 원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연구 참여자들의 거주지 이동을 추적한 표인데요. 흥미로웠던 점은 남성 참여자보다 여성 참여자들이 부모의 허락을 받는 시기가 굉장히 길었고, 또 그러다 보니 공동 거주지를 떠도는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되어서 이 거주지 이동 경험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훨씬 더 길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혹은 주거적 친화성이 있는 원룸으로 편입되었다고 해서 청년들은 그러면은 자신만의 집을 갖게 되었느냐, 나는 이제 집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은 여러 행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집이 있다고 느끼기도 하고 집이 없다고 느끼기도 하는 굉장히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집이 있다고 느끼고 자신은 안정된 장소에서 정착이 가능한 정착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감정을 느끼게 된 경우는 첫 번째로 다른 장소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형성이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부모님 집과의 관계였어요. 처음 자립을 시작한 청년들은 부모님 집과의 관계,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서 물건의 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이 물건의 이동을 통해서 이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이제 부모의 집과 이제 분리가 되지 못하고 집을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물건의 이동은 사실 집과 일상을 재협상하는 적응의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불안감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점차 자신의 소유물을 집에 축적을 하면서 집을 중심으로 일상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이사를 가거나
부모님 집에 자신의 방이 창고가 되거나 아니면 형제도 더 이상 그곳에 살지 않거나 키우던 반려견이 자기를 손님 취급을 했을 때 이렇게 부모님 집에 갔을 때 사적 공간과 사적 네트워크가 결여되는 것을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비로소 나의 집은 부모님 집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 이 집이구나 라고 감각을 획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집 내부의 물질과의 관계인데요. 부모님 집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사용하면서 익숙한 환경을 통해서 안정감을 획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혼자만의 공간이니까 자신의 취향껏 집을 꾸미면서 이제 집을 애착의 장소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표출해 줄 수 있는 물건들을 전시하는 것을 통해서 이 집의 애착을 획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나는 집이 없다라고 느끼는 참여자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이 집이 너무 좁아서,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풀 옵션이어서 이 집은 내 집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좁은 집이랑 가구를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는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답답함을 느끼게 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나아가서 더 이상 그 공간에서는 어떤 활동도 상상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음이라든지 채광, 치안과 같은 주거 환경적 요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원룸이라는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집이 내포하고 있는 불안 요소에 더욱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아파트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원룸이라는 그 하나의 방이라는 물리적인 구조는 양 옆집과 복도까지 인접한 모든 공간의 소음에 노출되어 있으며 아파트에 비해서 그 소음 규제가 느슨하고 또 방 쪼개기와 같은 부실 공사 역시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원룸이 특히나 방음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청년이라는 과도기적 상황을 집에 투영해서 집을 안정된 공간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야 한다든지 혹은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해서 다른 곳으로 곧 떠나야 하는 상황 때문에 집답게 만드는 행위를 애초에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다양한 관계로부터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감을 유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더 구체적으로 이 청년들이 집에서 어떤 실천을 통해서 집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 크게 청년들은 집에서 식사하기와 여가 활동 두 가지의 활동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룸이라는 압축적인 공간은 기능성과 유연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청년들로 하여금 굉장히 독특한 시공간적 패턴을 형성하도록 했는데요. 식재료의 이동은 별 중요한 게 아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조리하기에서 나타나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리 행위는 젠더별 차이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면서 또 독립 경험이나 부엌 시설 및 도구 패턴 역시 행위의 차이를 만드는 요소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실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밥을 해 먹어야 하는데 음식 서비스 외식을 통해서 이렇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조리 행위에 어떻게 청년들이 의미를 부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취미 활동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스스로 돌보는 주체성, 독립성을 의미하는 실천이라고 본 반면 남성은 독립을 상징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부모님, 특히 어머니와 교류가 많은 참여자들은 독립과 결여되어서 사실 제가 인터뷰한 모든 대학생인 남성 참여자들의 경우 조리 행위를 실천하는 참여자들은 한 명도 없었고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 후에 자기가 비로소 독립을 했다라고 생각한 남성 참여자들의 경우에만 조리 행위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룸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공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제약이 많은 공간이기 때문에 요리하고 식사하고 정리의 과정을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은 일 지향적에서 시간 지향적으로 조리 행위를 세분화 파편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를 위해서 냉동 음식이라든지 레토르트 식품이라든지 부모님 반찬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조리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가전제품을 축적한다든지 이 가전제품 축적을 위해서 수납 제품을 세로로 배치하는 공간적 패턴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밑에 사진을 보면은 밥솥이 침대 옆에 있고 전자레인지가 밥솥 옆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참여자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해요. 왜냐면 밥솥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혹은 2주에 한 번 정도 이용하는 곳이고 항상 냉동실에 밥을 넣어놓기 때문에 꼭 그게 주방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일이 파편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였는데 방이 하나이다 보니 기능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 장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장소들은 가구나 혹은 어떤 물건 이런 것들로 장소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앉은뱅이 책상이나 조리식 책상에서 식사 공간을 한다는 규칙을 통해서 위생과 정리정돈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식사 기능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